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칭이 작동하는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 쌍방향 코칭과 피드백 쌍코피 윤수환입니다. 남관입니다. 네, 코치님. 네. 벌써 22년 네. 거의 마지막. 네, 그러네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세요? 올해 기억에 남는 건 쌍코피 열심히 찍어서 그게. 아, 진짜 쌍코피 많이 좀 보는 것 같아요. 저 강의 가면 네. 교육 담당자들이 연예인 보는 기분이래요. 이걸 교육 담당자들이 되게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리더십 교육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코칭으로 이제 리더십 교육을 전부 막 하고 있습니다. 이 뭐 변혁적 리더십의 아주 뭐랄까 절체절명의 치명적인 무기잖아요. 리셀 웨폰. 예. 이거 뭐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으로 작동하려면 이제 잘 들어주고 물어봐주고 인정해주고 또 리더가 이렇게 했을 때 구성원들의 적극성, 자율성, 책임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스테디하게 더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네이버 카페 팀장 클럽이라는 곳에 이렇게 좀 자문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팀장님 고민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업팀인데 그 사업이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팀에 필요했던 개발 인력이 이제 개발팀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 팀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6개월 동안 막아줬어요. 왜 먹지? 팀장님. 아무래도 이제 같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또 가길 원하지 않는. 안 왔어요. 팀장 되게 좋은 팀장이다. 팀장이 막아주고 6개월 동안.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는 야, 이제 없으니까 빨리 보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가라고 하면 가야지. 근데 이제 이 팀원은 팀장님이 좀 더 막아주셨어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막 팀원 막 쿵적쿵적 해가지고 팀장이랑 팀원을 약간 갈라치게 하는 이 정도? 왜냐면 좀 영향력이 좀 있나 보죠, 팀원들.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팀장이 막아줄 정도였었으면은 팀장하고도 그냥 일 관계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보니까 친했나 봐요. 팀장이랑도 친했나 봐요. 그러니까 팀장이 더 서운한 거야. 내가 6개월 동안 막아줬는데. 그렇다. 또 이게 막상 6개월 지나니까 또 갈라치기 하고 또 팀장한테 책임 떠넘기고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이 고민하시는 거죠. 이제 말은 해야 되는데, 뭐 상황은 이제 퇴사 뭐 이렇게 결정돼 있는데, 우리는 퇴사까지는 안 하고, 그냥 상황상, 이제 그래도 못 간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랬을 때, 어떻게 코칭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는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하여간, 기분 나쁜 사람 데리고는 좋은 코칭하기 되게 힘들어요. 기분 좋은 사람은 코칭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기분 나쁜 사람, 약간 성질나 있을 때는 뭔 말해도 이제 안 듣기 시작하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충분히 이해해주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확 오네요.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리더십 발휘할 때 좋은 건 그냥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상황, 이렇게 화나 있는 상황, 맞아요.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진짜 또 좋은 코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순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되면 이런 까다로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맞이하냐, 그리고 대화를 하냐, 그리고 아무튼 이게 그거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맞아서 얘기해 본다. 이거 정도로 마음을 잘 이제 그런 리더들이 좋은 리더인 것 같아요. 뭔가 일을 잘하는 거. 리더 팀장급 이 정도 되면 사실 일 못하는데 팀장 그 자리에 앉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장 일머리가 있고 팀장의 그 업무적인 역량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업무적인 역량이 리더십으로 잘 발휘되면서 역량을 잘 발휘하냐 이슈인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팀장급쯤 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까다로운 상황을 자꾸 이제 머리 아프다, 얘기하면 머리 아프다 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 어떻게 맞을 것이냐, 이렇게 좋은 리더가 되기 좋은 순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피하고 싶겠지만 담담하게 이제 맞아야죠. 거기서 또 실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팀장 됐다는 건 이제 임원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니까. 해야죠. 임원 해야죠. 임원 되기 결정적인 순간이네. 그렇지.
아, 나 팀장만 하고 마무리하려한다. 이러면은, 아, 근데 그 팀장 하려고 해도 좀 편하게 해야 되니까. 아, 그럼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 승진 될 뻔해도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성질 무지다 있잖아요. 그래도 사실 리더십을 잘 하는 수밖에, 그러지 않으면 뭐 회사 나가지 않으면은 잘해야지 되는데, 성질 난다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맞습니다. 인생만 괴롭지.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도 더 나가야 된다는 거군요. 이제 그때가 진짜 나가야 될 때죠. 아니, 나가야 돼가 아니라 나아가야 할 때다. 나가야 돼. 힘들어서 넘어지고 싶을 때 한 발 더 나아가기. 그러죠. 이게 그 알렉산더 리 덕월스가 얘기한 그릿 아닙니까? 그릿. 끈기.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팀원이에요. 네네. 그 팀원이고 팀장님이세요. 네. 퇴사가 결정된 건데 퇴사할까요? 뭐 이 얘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막 팀원들이랑 갈라치게 하고 팀장이 더 막았었어야 했는데 왜 저러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팀원들이 그러게요, 팀장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팀장님 상황에서는 억울하지. 6개월 동안 막아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기본은 그거 같아. 6개월 전에 막아주기 시작할 때부터 팀장님이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회사가 너를 다른 팀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내가 6개월간 막아보겠다. 네가 이 팀에 남아있으려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무엇을 해보면 좋겠냐.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냐. 맞아. 6개월 전에 그런 일이 딱 나오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금 잠깐 보류시켜 놓을 수 있었다면 그때 정신 차리고 좋은 코칭을 너가 여기 더 있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앞으로? 수 있겠냐. 뭐 이런 느낌의 말을 했었으면은. 그러니까 리더십은 가면 갈수록 처방이 아니라 예방 같아요. 맞아요. 미리미리. 네. 그러니까 아까 그거라니까 좀 뭔가 찜찜하면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뭔가 아까 언제 얘기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이때 어떻게 이제 회사에서 막을 만큼 막아줬으니까 이제 너 가라. 가기는 가야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가야 되는 걸 팀장은 했고 여기는 아직도 펄펄 뛰고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물론 이 대화 한 번으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진 않겠죠. 앞으로 또 한 달 정도 또 계속 네네.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루, 그 중에 한 순간 어떻게 코칭할 건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책임 얘기 좀 할 시간 있어요? 네, 분명히 요즘 많이 마음이 심승생숭하지. 사업팀에서 6개월 전부터 회사 방향이 이제 그거 없애버려서 드롤 자체가 타이트하지 않아서 뭐 일이 많지 않아서 그치. 편하긴 한데 좀 그렇긴 합니다. 윤책임이 일을 해야지 신나는 사람인데 네. 일 없으면은 편한들 그게 마음이 편하겠어? 그러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느슨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차피 우리가 6개월 전부터 이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좀 그동안 상황이 이렇게 좀 윤책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걸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되나 아무튼 이제 걱정돼서 좀 얘기 좀 하고 싶고 어떤 상황인지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 좀 하자고 그랬거든. 네, 팀장님. 그래 어떻게 할래? 지금 상황이 이런데. 팀장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은 거의 이제 그쪽으로 팀 이동을 하는 것으로 개발팀.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또 결정이 되는 게 확실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윤책임이 나에게 보여줬던 것들은 그쪽 가서 뭐 할 일이 뭐가 있냐, 그리고 여기서 내가 기여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알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속상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회사는 나도 이제 가능하면 또 윤책임 같이 일했던 사람 말 원하는 대로 되면 좋고 그래서 방향을 찾았었는데 나로서도 얘기하기가 되게 회사에서 더 이상 하기 어렵고 그래서 난 좀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고 싶었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그래서 난 이런 때 이제 어차피 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한번 봐도 좋겠다 싶거든. 자꾸 지금 그러면 안 된,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되게 속상하고 억울하긴 할 것 같아. 우리 사업팀 와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윤책임이 맡은
그 잘해서 우리 사업팀 어느 정도 됐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사업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일이 우리 사업에서 이제 벗어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사업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윤책임으로서는 되게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네.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이제 그런 공을 내가 이루었던 공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그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지각이 됐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여기도 끌고 갔다가 안 필요하니까 내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좀 회사 그만둬야 되나 뭐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 회사 사람이 이렇게 그 내가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받느냐, 내가 과거에 일한 것들도 제대로 잘 그거에 대한 그 보상 차원의 어떤 인사 이런 것들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열심히 한 사람에게 뭔가 딴 짐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회사에서 얘기한 이제 개발팀에 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좀 그런 것들에 대해 한번 내놓고 보고 좀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서. 뭐 개발팀 팀인데 아시지만 이렇게 맨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좀 시스템을 좀 노가다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사업팀의 인지도나 개발팀 인지도가 좀 다르니까 약간 좀 좌천된다는 기분도 있고 또 거기 팀장님 또 아시잖아요. 예뻐하는 사람들 보면 예뻐하고 제가 완전 개발로만 컸으면 가서 잘해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업팀을 위한 개발이어서 사실은 또 그 따라잡으면 또 한 1, 2년은 걸릴 것 같고. 아이고, 그렇지. 그때까지 또 재평가 막 이런 거 승진이랑 연결돼 있고 그래서 저는 네 그게 제가 지금 바라보는 개발팀의 모습이고 제가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쌓았던 커리어하고 그걸 개발을 내서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지금 쌓았던 커리어가 좀 다른 길이고, 네. 그리고 그쪽 그 리더에 대한 좀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 네, 뭐 들리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잘 맞을지도 걱정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도 그렇고 또 가서 뭔가 좀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일이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마음이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먼저 확 올라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이유들은 충분하지만 좀 나에게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이게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된다면 혹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뭐 여기서 일이 많지 않아서 뭐 약간 느슨하니까 거기 가서 좀 뭐 고생한다는 건 성장하는 거기도 하고 배운다는 거기도 하니까 개발자 뭐 완전 다른 건 아니니까 또 개발자로서 또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많이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개발자로서 약간은 지금까지 끈을 놓고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새로운 커리어 개발자로서 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나 보지? 네, 뭐 제가 가서 잘만 하면 더 배우고 또 우리가 개발 회사기도 하니까 개발적으로 기술이 지식이 많이 쌓이면 좋은 거겠죠? 당연하지. 근데 개발을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잘할 수 있는 윤책임의 어떤 자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 친구들도 주위에 많이 개발자로 활동하니까 일단 그 친구들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약간 좀 사업팀에 있으면 약간 좀 안일하게 있어서 책 같은 것들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개발팀에 친한 지인이 있으니까 그 친구랑도 좀 잘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네. 네네네. 난 내가 보기에 하나 더 되게 중요한 자원이 있는데 사업을 잘 아는 개발자가 될 것 같아. 이건 사실은 누구도 갖기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 조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에서 그 중추적 역할을 했다가 걸리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난 되게 크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개발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지. 이게 사업 모르고 잘 하는 개발자도 사업 모르면 제대로 잘 만들기 어려운데 사업자 관점에서 개발자를 계속 봤잖아. 사업 바깥쪽으로 본 게 아니라 사업 안쪽으로 계속 본 일을 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자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업팀이랑 개발팀의 약간 브릿지 같은 역할도 좀 그렇지. 이미 이쪽에서는 이쪽 브릿지에서는 뭔가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쪽 개발로 가면은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은 그런 거지. 아까 염려스러운 부분 새롭게 해야 되고 뭔가 또 배우기도 해야 되고 그 회사에서 보는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고 이렇게 나의 또 어떤 커리어나 이제 그동안에 그쪽 관련한 백그라운드가 많이 그동안에 잘 안 쓰던 네트워크 다 쓸 수 있고 그 내 커리어가 그쪽으로 되게 도움될 수 있고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플러스 요인인데. 네. 그 왜 장군도 왜 야전 가보고 이렇듯이 그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역시 탁월하다 그런 생각. 이게 그 지금 장군들 야전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크는데 그런 거 생각해내니까 윤책이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지 이렇게 금방. 그동안 조금 일이 많지 않아서 좀 불편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 1년, 2년 이렇게 확 실력 키우면 또 다른 사업거리가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사업팀 또 생길 거고 그러면 그때 또 귀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내가 본 윤책임은 그러니까 어디 갔든지 자기 역할을 되게 충실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우리의 여기에 더 있고 싶다는 것도 여기에 대한 애착이잖아. 네. 근데 마음이 또 글리가면 또 그쪽에서 또 똑같은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윤책임의 커리어에 이렇게 정말 잘 쓰면 되게 크게 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팀님. 그래,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이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 특히 나에 대한 원망도 좀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좀 더 잘 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지 않은 거에 대한 원망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니까 되게 고맙고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팀님.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거든. 네. 얘기해도 되겠어? 네. 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팀원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좀 들었을 때 네. 나는 좀 불편한 경우가 좀 있었었거든. 그래서 회사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바보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아닌데 그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한 거에 대한 거에 출발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대 재생산된 듯한 느낌까지 있어서 난 좀 불편했어. 그런 얘기 그동안 들으면서. 지금 내 말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들어? 그러니까 이 대화 전에는 이제 그냥 막 했는데 이 대화하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팀장님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때는 뭐 회사가 알아주지 않고 막 기계처럼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막 얘기하고 다녔는데 지금 이제 쭉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아,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윤책임도 뭐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곧 그런 리더의 입장을 맡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해도 리더의 입장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주는 그런 담당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네, 알겠습니다. 나도 우리 팀에 정말 일 잘했던 사람 보내는 마음은 좀 나도 되게 안타까웠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같이 있어보려고 좀 지난 세월들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더 또 일 잘하고 본인 커리어 잘 개발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네. 그 외에 대화를 잘 진행하는 리더들 보면 물론이죠. 맞아요. 그래요. 이걸 먼저 던지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받아주는 거죠. 그 대화를 이렇게 리더들 교육할 때 이렇게 롤플레잉 시켜도 보면 그런 거 진짜 능숙하게 해요. 그냥 기계처럼 하세요. 네, 맞아요. 물론이죠. 그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코치님께서 방금 뭐 하시냐면 왜 아니겠어?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되게 연구를 많이 해요. 물론이죠. 맞아요. 그래요. 뭐 이런 저는 이제 요걸 많이 쓰는데 코치님은 왜 아니겠어를 쓰시더라고요. 아, 이것도 괜찮네 싶더라고요. 왜 아니겠어? 요거 좋은데. 사람 마음이 다 비슷비슷해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스타커피 보시는 분들도 맞아요. 물론이죠. 그래요. 왜 아니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써주시면은 대화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에 초점이 글리 많이 가 있어요. 우리가요. 은연중에. 저도 여기서 이렇게 뭐하게 이러지만 제 아내랑 얘기할 때는 아닌 걸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 왜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말이 또 상대방 말을 알아주는 거죠. 알아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왜 아니겠어? 근데 뭐 이렇게 나가기 쉽지 않죠. 맞아. 왜 아니겠어? 그렇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받아주는 거고 인정해주는 거고 특히 기분이 안 좋은 팀원에게는 아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요즘 성과 면담 관련해서 강의를 몇 차 할 게 있는데 실습시켜 보면요, 하여간 이제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렇다 하면 반박할 준비를 하지. 아, 그렇게 그런 생각이구나라는 말을 못해서 이렇게 꼬여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가면담 강의 다니면 그래요. 금기어가 이거다. 맞아요. 그런데 알아요. 하지만 이 표현 금기어다. 절대 쓰지 마라. 결국 네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냐. 절대 쓰지 말라고 이제. 평가면담 금기어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이게 롤플레잉 살펴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좋았어요. 왜 아니겠어?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그걸 하나의 기회로 본다면 어떤 게 그쵸. 기회가 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얘기하는 오른쪽 질문, 왼쪽 질문, 동전의 앞뒤 질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바로 얘기가 이렇게 이제 바로 마음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아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꺼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 따라 되게 다르고 되게 울퉁불퉁 오래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인내심 갖고 그냥 이렇게 잘 들어줘야지, 반박하지 않고 잘 들어줘야지. 아유, 어쩌겠어요. 뭐 이제 이 정도 얘기만 나와도 이제 그때는 이런 질문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언제 할 수 있냐? 어쩌겠어요가 나오면 그때 이제 이런 동전의 앞뒤 질문, 오른쪽 질문, 왼쪽 질문을 던지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떤 질문을 해도 여기서 너가 했던 역할에 비할 때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때는 이성적인 이렇게 스스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하면 탐색하죠. 근데 그런 다음에 콤보로 던진 질문이 그거였어요. 너의 어떤 자원이 그걸 가능케 할 수 있겠냐.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기술이라는 거 아니까 물론 마음이죠. 마음이죠. 마음을 99% 갖고 있는 기술인 거지. 너의 어떤 자원이 하겠냐 그랬더니 이제 막 거기 네트워크도 있고 이런 내 얘기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갈만하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사업
팀의 마인드를 관점을 가진 개발자가 되는 거야. 너 이거를 알려주니까 그때 마음이 확 롤플레잉인데 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리더라니까. 저는 그게 이 코칭의 성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였다. 네, 네. 라고 코칭 받는 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사실 준비해야 될 게 인정할 거리들이에요. 얘를 뭐 갖고 인정해 주지? 만약에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강점이 저런 게 있고 이렇게 너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라는 얘기 나오면 뭐 박수 쳐주면 되고 안 나오면 내가 해줘서 그래야지 이제 대화가 가라앉고 또 설득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요. 너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 이러면은 싫어 이거 할래 이러잖아요. 흑백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코칭하면 너 흑의 관점을 가진 백이 될 수 있다. 넌 둘 다 하는 거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거 먹히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코칭 하고 있는 중에. 그런 방법 한번 써보시면 좋을 거예요. 흑백 논리가 아니라 둘 다 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을 가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인정해줘 버리면 저 거기서 맛이 확 가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고 나서 뭐 너 이렇게 얘기했었냐? 이렇게 얘기했었다. 나 그거 되게 불편했다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침묵을 한 7초 정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뭐라 그럴 수 없으니까 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코칭 영상이니까 또 기다렸죠.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팀장 역할하는 코치님은 무슨 말 하실까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 얘기 듣고 기분이 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칭할 때 침묵을 불편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한 5초 내지 7초 기다렸다가 아무 얘기 안 나온다. 아무 얘기 할 얘기 없다. 그때는 이제 지금 내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 오늘 코칭이 되게 실제적인 게 많아요. 네. 마지막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얘기 나누고 보니까 이렇네요. 다음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그리고 또 마무리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렇죠. 네네. 너 여기서도 잘하지만 거기에서도 잘할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 팀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해친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충분히 이제 좀 긍정적이 오가면 그때서 봐주지 말고 꼭 해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을 리더가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네네네. 처음부터 너 왜 그랬냐. 너 요즘 그런다며. 제가요? 안 그랬는데요.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좀 긴 거였는데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길 희망합니다. 물러갑니다. 윤산이었습니다. 네.